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50대까지의 분들이 주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다면 60대부터는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 중에서는 MRI 사진을 막 들고 오셔서 신경관 협착이 너무 심해서 당장 이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막 안절부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협착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예방하는 운동법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척추관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에 앞으로는 디스크가 있고요. 뒤로는 양쪽에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있는데요. 그 뒤쪽 벽으로 이 황색인대라는 이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앞쪽의 디스크는 뒤로 밀리고 뒤쪽의 후관절은 손가락 마디처럼 커지게 되고 뒤에는 황색인대는 두꺼워지면서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척추신경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크 질환은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서 뒤로 튀어나오는 질환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은 앞쪽의 디스크, 양쪽 뒤쪽의 후관절, 그리고 뒷벽이 되는 황색인대 세 가지 구조물 모두가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좁아져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간헐적 파행은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걷다 보면은 다리 뒤쪽이 당기고 저려서 좀 걷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조금 쉬면은 나아져서 다시 걸을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뒤쪽이 당기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이 간헐적 파행은 협착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파행이 없다 그러면은 협착증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헐적 파행이 조금 어렵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한 오래 걸었을 때 허리와 엉덩이 뒤쪽 부분이 당기거나 혹은 감각이 좀 둔해지고 그러진 않았는지, 피부가 따갑다든지 혹은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조금 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단 방법은 초음파나 MRI로 이 신경관이 좁아진 것을 관찰해서 이 협착증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MRI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이 정상 허리는 척추관이 시원하게 하얗게 넓게 있는 반면에 협착증이 있는 사진은 이 척추관이 꽉 막혀 있어요. 만약 이게 내 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치료하고 싶으십니까? 이 척추관이 꽉 좁아져 있는 것을 왠지 좀 풀어줘야지 될 것 같죠? 이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협착을 풀어주는 어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협착증을 풀어주는 수술이나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 꼭 환자분들께서 아셔야 할 협착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협착된 정도와 증상은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MRI상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를 이제 일본 와카야마 대학의 정형외과 교실에서 증명을 했어요. 환자분들을 보니까 이 고도 협착의 단 17.5%에서만 간헐적 파행 증상이 있었고요. 나머지 82.5%는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이 협착된 정도와 증상은 별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에서 통증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질환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신경관이 좁아져서 협착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디스크와 협착증은 서로 다른 질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간헐적 파행이라는 협착증의 증상은 좁아진 척추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스크 병변이 척추관이 협착된 상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높이가 낮아지면서 뒤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아픈 것이거든요.
즉 협착증의 통증 자체는 디스크 손상 때문이고요. 다만 신경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거나 조금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이 주위에 혈류도 공급이 잘 안 되고 뇌촉수액의 흐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디스크 통증의 증상이 협착으로 인해서 심하게 악화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마침 범퍼가 없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운전자가 다친 원인은 엔진 고장 때문일까요? 범퍼 때문일까요? 당연히 엔진 고장 때문이죠. 다만 범퍼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더 크게 다친 것이죠. 척추관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아니고요. 디스크 때문에 아픈데 마침 협착이 있으니까 더 아프게 나타나는 것이 협착증의 어떤 주된 기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협착증 치료의 목표를 협착이나 유착을 풀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먼저 치료 방법에 앞서서 이 협착증으로 인한 간헐적 파행은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은 순간 증상이 좀 완화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허리를 자꾸 앞으로 숙이게 되시면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압박이 돼서 자꾸 더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장기적으로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분들도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운동이나 자세는 삼가하시고 항상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자세가 있는데요. 바로 양반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양반 자세, 먼저 뒷짐을 지시고 배를 민 다음에 까치발을 디디세요. 허리를 이렇게 뒤로 펴는 자세가 되겠는데요. 이 양반 자세를 습관화하시면 협착으로 인한 일자 허리가 곡선이 있는 정상 S라인 허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점차적으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앞쪽으로 들어가고 이 좁아져 있던 디스크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디스크 공간이 회복이 되면은 척추뼈 사이에 이 신경관의 공간도 당연히 넓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착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굳이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이나 수술을 할 필요 없이 디스크가 자연히 회복되게 해서 이 공간을 척추 신경관의 공간을 넓혀주면 바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양반 자세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뒷짐을 지시고 배를 내미시고 까치발을 드세요. 그래서 뒤로 젖히는 운동을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협착증 치료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디스크가 정상인 경우에는 체중의 92%를 디스크가 담당하고 뒤쪽 후 관절이 8%만을 담당합니다. 때문에 건강한 허리에서는 뒤쪽에 있는 후 관절이 통증의 원인인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디스크 공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체중의 60%만을 디스크가 담당하고 뒤쪽의 후 관절이 40%의 체중을 담당하게 됩니다. 8%에서 40%를 뒤쪽이 담당하다 보니까 후 관절에 평소보다 과도한 힘이 실리게 되어서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켄터키주 병원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경추통 환자의 55%, 흉추통 환자의 42%, 요추통 환자의 31%에서 후관절 통증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거의 절반에서 후관절 병변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이 협착증 환자에서 통증의 상당 부분은 후관절 이상이 원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뒤쪽의 후관절도 꼭 같이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뒤쪽의 후관절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 후관절 관절염, 다른 말로 후관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후관절 강화술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정밀 초음파 하에서 관절염이 발생한 후관절 부위에 특수 약재를 넣어서 인대나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인데요. 이와 동시에 특수 바늘로 손상된 연골을 자극하게 되면은 주위에 치유 성분이 흘러나오면서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척추를 뒤쪽에서 지지하는 후관절의 인대와 연골을 강화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부분 마취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 당일 퇴원과 활동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 기존의 시술과는 달리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통증만을 완화하는 시술이 아니라 원인 치료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를 요약하면요. 첫 번째, 협착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이 협착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협착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협착을 푸는 시술은 무의미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앞쪽의 디스크와 뒤쪽의 후 관절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중에는 카테터뿐만이 아니라 뒤쪽의 황색 인대를 제거한다는 것도 있고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풍선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좁아진 신경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준다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년에 걸쳐 노화로 진행된 신경관 유착이 그렇게 작은 카테터 바늘 하나로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요. 더 중요한 것은 협착 자체가 통증의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이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 치료의 결론을 내면은 앞쪽의 디스크는 양반 자세,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유지를 하셔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앞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뒤쪽에 부담을 많이 받는 후 관절은 강화술을 통해서 보강을 한다. 그래서 척추 기둥을 앞과 뒤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를 습관화하셔서 이런 시술이나 수술 없이도 평생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